자, 지금 현금 3억으로 뭐 4, 5년 동안 사놨다가 시세가 많이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종목을 아파트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빌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오피스텔을 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상가 같은 경우를 할 거냐. 네. 네. 지금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은 시세 차익이죠. 그렇죠. 그죠? 시세 시세 차익적인 차익입니다. 관점에서 봤을 때 시세 차익이 제일 안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상가 내지는 오피스텔이에요. 아. 오피스텔 네네. 같은 경우도 상가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오피스텔도 원룸이나 뭐 투룸 이하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보통 시세 차익보다는요. 월세를 주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갑니다. 상가 네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월세가 만약 100만 원 받다 200만 원 올라갈 수 있다면 시세가 더블로 올라갈 거예요. 그잖아요. 상가를 살 때 수익률로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세 차익적인 관점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상가는 여기서 배제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요. 특히 네. 수익률이 좋다라고 했을 때 서울이, 아까 서울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좀 변두리 지역의 상가 아니면 아파트 상가 이런 데를 네. 들어가 보면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시세 차익을 뭐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파텔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3룸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새로운 그 아파텔, 오피스텔로 허가 맡은 아파트 같은 그런 그 단지가 탄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대용으로 한 방세기 화장실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손 치더라도. 네. 예. 근데 흔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원룸 투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가 남았어요. 제일 그야말로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한 거는 아파트 맞잖아요. 그쵸. 근데 3억 갖고 아파트를 사신다고 했어, 서울에서. 그죠? 근데 네. 3억이면 전세 비율이 50%라고 따졌을 때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 끼고 내 돈 3억으로 사는 경우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위치가 좋은 곳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럼 서울 말고 다른 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손 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쉽게 막 타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잘 골라야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나쁘지는 않지만 시세 차익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럼 빌라가 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빌라 자체가 오르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빌라를 막 사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빌라에 대한 영역이 이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지에 있는 빌라는 그야말로 프리미엄이 막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시세 차익을 잘 거둔다라고 겨냥을 한다면 지금 이제 아직은 미개발지 뭘 노려야 되냐면 지금은 모아타운 같은 데가 아니에요. 아무 움직임도 없어.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뭔가 사업이 될 듯해. 그리고 입지도 좋아. 그런 측면에서 내 돈 3억을 빌라를 전세 끼고 사놨을 때 정말 갑자기 뭐 동의서도 걷고 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막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요. 갑자기 빌라 가격에 피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세 차익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다라는 거에 비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에 그런 식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사업이 될 법한 곳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미나에서 제가 많이 좀 알려드리곤 하는데 어쨌든 이 동네가 모아타운 실제로 될 수 있다 없다의 그 분위기는 그냥 동네 분들한테 뭐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빌라 분포가 얼마나 있는지 노후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여기는
모아타운을 한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동네는 주민들의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동네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잘 구분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4, 5년 정도의 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이 진짜 막 되려고 해. 그러면 아파트가 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 되고 나서 뭐 거주를 할지 말지 시세 차익을 어쨌든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역을 네. 어디로 그러면은 지역은 좋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의 많은 지역들 중에서 좀 이왕이면은 한강하고 가까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서울에 뭐 한강하고 가깝다고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죠. 근데 이렇게 지도를 딱 아이고 너무 크게 됐다. 대한민국 지도가 다 나왔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요. 25개 구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중에서 한강에 접해 있는 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총 11개구예요. 한강 접하지 않은 거는 14개구고. 자, 그러면 이 14구를 훑어보고 그중에서 빌라촌 지역 중에서 조금 이렇게 모아타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지역을 겨냥을 해보면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꾸 네. 좁혀 나가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네. 이왕 서울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3억 갖고 자녀 아드님한테 한다고 하는데 증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 합법적인 부분에 그 내가 돈을 빌려주고 뭐 자격증을 쓰고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략적으로 한 2억 2천 정도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얘기를 네,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증여세도 많이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